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더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을 타고 수도권 쪽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다시 대리코를 타면서 좀 죽었던 시간을 만회를 하고 집에 올 건지,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요즘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게 유튜브 그 인기 키워드 중에서 이쪽에 입문하는 법, 키워드 트래픽이 높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궁금하신 점도 많고 열심히 하면은 잘 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간다, 이런 영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호기심들이 좀 많이 생기시고 진입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콜을 어떻게 타야지 고매출을 찍는다, 뭐 이런 거 말고 뭐 어플 사용법 이런 거에 앞서서 전업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생각해보셔야 될 고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셨던, 그리고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쪽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좀 겪으실 수 있는 어떤 고충들이 있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내가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미 시작을 하신 기사님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니까. 근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 태도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내가 출근을 해서 콜을 뭐 1시간에 1개를 타던 3시간에 1개를 타던, 뭐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던,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일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나마 비슷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배달 쪽 일을 봐도 플랫폼 배달 종사자분들이 아니라 일반 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님들이라면은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스케줄 근무 전업기사로서 그쪽에 소속을 두고 일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그냥 콜을 안 타고 가만히 있는다, 그거 관리자들이 보고 콜을 강제로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일말의 강제성은 남아 있어요, 그쪽은. 그렇지만은 이쪽은 탁송 대리운전은 전혀 없습니다. 잡에 넣어도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카카오 맞춤콜 거부해도 그만입니다. 불이익은 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책찍질하고 좀 스스로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면은 나태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나태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기사님들은 이런 경우보다는 막 파이팅 있게 막 죽자사자 콜을 타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문제도 좀 생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기간 마칠 동안 주로 훈련받는 게 그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나오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고, 이런 훈련을 초중고 내내 받고, 그리고 일정한 공간으로 출근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귀가를 하고, 이런 패턴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훈련을 수십 년 동안 받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를 통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출근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하는 동안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바로 노출이 되실 거예요. 전업기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귀가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제 집은 인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16만 원을 찍어놨다고 쳐요, 순익으로. 현재 위치는 충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저녁 8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콜이 분명히 뜬다, 금액이 얼마건 간에.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쫓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초조하고. 깠다 가면은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머물다 보면 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다. 만약 숙박을 하게 된다면. 물론 충북 혁도에서 그런 상황이 오진 않는데,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저녁 9시에 강릉에 있은 적도 있어요. 저는 찔끔찔끔합니다. 그때도 이제 송도 유원지 오는 콜을 잡고 무사히 귀가는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편안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녁 6시에 부산에 있은 적도 있고, 물론 그날도 귀가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지만은 돈을 벌면서. 전업기사가 되시다 보면 이런 상황에 필연적으로 노출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견디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집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15만 원을 찍고 저녁 6시에 삼척에 있었어요. 분명히 송도 유원지나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탁송콜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6시니까. 그리고 삼척 같은 곳은 기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뜨면은 그때 당시에, 오늘 시점은 모르겠지만 삼척에 콜이 뜨면은 잘 컸어요. 늦은 시간에는. 기다렸어요. 7시 안 뜹니다. 삼척입니다. 참고로 강릉 아니고요. 8시 안 떠요. 초조하죠. 만약에 콜이 정말 안 떠서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마이너스 6, 7만 원이 나는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 오늘 매출이 20 몇만 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10만 원 초반대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더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을 타고 수도권 쪽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다시 대리코를 타면서 좀 죽었던 시간을 만회를 하고 집에 올 건지,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 걸 무던하게 그냥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성격으로 타고나신 게 아니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런 걸 못 견디하는 성격인데, 이런 상황에 매번 노출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지기 쉬워요. 또 여기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매출인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매출들이 나한테 만족스러울 순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할 거예요. 잘 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매출들을 가져가시고, 뭐 그게 모이면은 뭐 요즘에 핫한 월천 기사다 막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적은 비율이실 거고, 또 그분들도 매일매일 모든 날들의 매출이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월천 기사가 계신다고 한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매출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콜창 중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실 겁니다. 타면 안 되는 콜인데 분명히 금액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그건 빨리 타야 되니까 잡아 타시고, 결국에 안 좋은 방향이나 안 좋은 도착지로 가게 돼서 또 오히려 그때 탈 수 있었던 금액이 적은 콜보다 더 떨어지는 매출을 마지막에 보게 되실 수도 있고, 매출적인 압박에도 조금 좀 무던하게 견디실 수 있는 성품이셔야 또 본인이 덜 괴로우세요. 매출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거는 통장의 잔고가 결정을 해주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이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통장에 돈을 막 쌓아놓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하시려고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던하게 견디실 수 있어야 이 일을 지속함에 있어서 좀 덜 괴로우실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성격들이 아니어가지고 괴롭게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못 번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열심히 하면, 그리고 괴로움을 좀 견디면서 이악 물고 하면은 뭐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많이 괴로워, 많이.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한, 일반적인 직장에서 가지셨던 동료들과의 뭐 유대감이나 연대감, 소속감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지실 겁니다. 같은 기사로서 친해질 수 있고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고, 하지만은 어찌됐건 밖에 나오면은 필드에서 만나게 된다면 경쟁자입니다. 나랑 친한 기사라고 해서 내 편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꿀콜 놓고 똑같이 경쟁하는 경쟁자고, 그런 직장에서 느꼈던 연대감, 뭐 소속감 이런 거하고는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크게 와닿아요. 처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탁 내던져지면은 본인의 소속감의 부재가, 존재감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문제들은 해보기 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열심히 하면 잘 번다더라, 자본 안 들이고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시키는 훈련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적응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 좀 미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겠다, 뭐 나는 성격 자체가 뭐 그냥 저거 뭐 별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시도를 해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겪으셨을 때 더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점, 충분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반박을 하신다면은 반박하시는 분의 말씀이 다 맞으실 겁니다. 제 얘기가 분명히 틀릴 거예요. 옳고 그르다, 뭐 우열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고충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오셨다면 이런 문제가 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대에 전혀 못 가봤던 경치가 좋은 곳들을 딱 가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풍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살 거닐고 있으면은 괜찮기도 해요, 기분이 썩.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일하시는 동안 좀 덜 괴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